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타임즈입니다. 10월 25일 금요일 오후 6시 13분 비트코인 현재 9,400만원대까지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는 여기서 이제 눌리다가 여기서 좀 눌렸는데 저점 살짝 이탈시킨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직전의 고점까지 지금 넘겨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로 V자 반등을 쳐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주봉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주 일요일까지 해서 주봉이 이런 식으로 양봉 마감을 하게 되는 것 또한 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봉의 형태를 아직까지는 유지를 좀 해주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만 잘 지나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대선이 이제 다음 주가 되게 되면 일주일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 당선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비트코인 가격적으로는 한번 신고가를 찍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겹쳐지는 주간이 바로 다음 주가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상당히 또 기대가 되는 그런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9,400만원을 회복해줬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특히나 이제 주봉뿐만이 아니라 월봉 관점에서 봐도 달러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한번 상승하는 흐름으로 갈 때는 상당히 강력하게 위로 이제 밀어 올리는 추세들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이 추세를 이어가는 시작점 부분이 지금이라고 한다면, 왜냐면 여기서 이제 49,000달러를 찍어놓고 올라가는 추세 안에 있거든요. 월봉 관점에서 봐도 지금 이제 내려 찍을 때 49,000달러를 찍고 나서 두 달 연속 이제 월봉이 양봉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이 이후에 이제 3달, 4달 정도의 강세를 또 이런 식으로 보여줄 가능성, 여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승을 이제 이끌 수 있는 요인 자체가 바로 트럼프 당선,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에게도 호재거든요. 특히나 테슬라가 큰 폭으로 또 최근에 이제 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22%가 올라가면서 11만 원 만에 이제 최대 상승률을 기록을 했다. 판매량이 이제 30% 증가를 했다. 그래서 3분기 실적도 좋았지만 내년에 20% 이상 성장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특히나 이런 전망에 더 이제 증폭을 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트럼프 당선이 되겠죠. 이렇게 트럼프 유세 현장에서 일론 머스크가 양팔을 흔들면서 점프를 뛰어가면서 트럼프를 지지를 하고 있고, 사실 이번 바이든 정권에서도 테슬라가 굉장히 조금 소외된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모든 것을 이제 트럼프 당선과 더불어서 일론 머스크에게도 상당한 호재, 그리고 사실 이 일론 머스크가 이제 코인 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좀 깊은 관련이 있죠. 도지코인과도 깊은 관련이 있고, 특히나 이제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안 팔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트럼프 당선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와의 관계, 거기다가 이제 암호화폐까지 이 월봉 주봉상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번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신고가 랠리를 한번 펼쳐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 살아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 차트 기준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69.5K를 찍고 나서 굉장히 가파르게 뺐는데 결국에는 이제 65,200달러에서 또 V자 반등을 해줬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원화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전고점까지 넘긴 상황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달러는 아직은 전고는 못 넘겼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반등을 줬다라는 것은 이번에 찍은 이 저점 자리 65,200달러가 굉장히 좀 중요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 주말까지 해서 오늘 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만 이제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매도세도 나올 수 있고,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기 때문에 다음 주에 제대로 좀 신고가 랠리 혹은 72K라도 좀 찍어줄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번에 찍은 65,200달러 정도는 아무리 주말에 횡보 혹은 하락이 나온다 해도 여기는 이탈이 나오면 안 되겠죠. 최악의 경우가 이런 식으로 직전에 저점에서 반등 한번 주고 저점을 한번 깬 다음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림인데, 물론 이제 가능성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 일봉의 형태 자체가 이번에 찍은 아랫꼬리를 봤을 때 굉장히 좀 길게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일봉상 반등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실 이때는 아랫꼬리가 길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랫꼬리 형태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이 당시라든지 요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좀 비슷한 형태로 아랫꼬리를 길게 달아주면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요 자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바닥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65,200만 좀 지지를 해주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다음 주 정도의 추가적인 상승세로 이제 접어들면서 73777 전고를 살짝 넘기는 흐름, 그래서 74K 정도도 찍어줄 수 있는 게 아마도 이제 미국 대선 전까지 어떤 흐름이 아닐까. 그리고 사실 막상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당선 빔이 터질 수 있겠지만 사실 그 전에 미리 어느 정도 차트를 올려놓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런 대형 이벤트를 기점으로 해서 개미를 태우고 빠지는 그림이 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제 미국 대선 전까지의 상승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익절을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도 이제 월봉 관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식의 랠리를 펼칠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런 식의 랠리, 상승 랠리가 조금 가파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거기가 이제 랠리의 좀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상승 사이클이 물론 뭐 100K도 찍을 수 있고 90K도 찍을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앞으로도 열려 있지만 1차적으로 이전에 한번 올리고 나서 눌리고 나서 올렸을 때 이 상승세를 이번 바닥 대비해서 대비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고점 자리가 이제 88K 정도? 88,000달러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려놓고 꺾이고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도 사실 이런 자리에서 올리는 것보다 이런 자리에서 올리는 게 굉장히 돈이 더 많이 들어가죠. 시가총액이 벌써 여기 대비해서 3배, 4배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상승세를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전고만 살짝 넘기고 나서 빠지는 이런 흐름들이 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느 정도 올라가서 85,000 정도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부터로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구간은 49,000달러를 찍고 월봉상 반등을 주기 시작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이고 이번에 미국 대선 이후로 좀 흔들 수는 있겠지만 그 흔드는 흐름 자체가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다가 살짝 흔들고 더 올라가고 그래서 올라가다가 대선 맞이해서 살짝 흔들고 나서 더 올라가는 이런 흐름도 충분히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이 비트코인이 지금 반등을 좀 강하게 해줬다라는 측면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만 이 반등을 이어서 여기가 끝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65,200을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이번 꼬리 저점은 지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까지 해서 좀 무난하게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제 다음 주 정도에 일단은 72K에 쌓여있는 숏 뚝배기 물량, 숏 천상 물량 이렇게 해서 7만과 7만 2천 달러 구간에 굉장히 많은 이제 히트맵상으로 숏 물량들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를 청소를 이제 하러 간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음 주 정도밖에 시간이 없지 않나. 왜냐면 이제 미리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올라왔기 때문에 마지막 피날레 빔을 주면서 요걸 한번 탁 건드리면서 청산을 시키고 조정이 좀 나오는 이런 그림도 좀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72K 정도는 목표로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좀 더 타이트하게 우리가 이제 지켜줘야 될 지지선을 그려본다라고 한다면 이번 꼬리 저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바로 이 66.7K 요 지지선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딛고 올린 자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디뎌둔 자리 그리고 이탈 여기는 이제 하방 휩소 V자 반등을 좀 상당히 빠르게 준 구간이기 때문에 요런 거는 휩소 구간으로 보더라도 그 이후에 올려치고 나서 다시 66.8K 정도를 찍고 위로 올린 구간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66.7K 구간은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역헤드앤 숄더를 그리고 간다라고 이제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지지선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 지금도 오전에 6시를 기점으로 요 자리 이제 68,850달러를 딱 찍어주고요. 계속 밀렸죠. 한국 시간으로 오후 시간에 좀 밀리다가 이제 조금 살짝 반등은 나왔는데 이제 웬만하면 이제 여기서 추가 저점 말고 나스닥 개장하면서 다시 한번 또 위로 이렇게 살려주는 흐름 나온다라고 한다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자리에서 롱을 본다라고 해도 짧게 잡으면 요 자리
67,250달러 정도 손절짝 잡고 상방 보는 관점, 좀 더 여유있게 잡는다라고 한다면 여기 66.7K 정도는 지켜주고 올리는 관점으로 볼 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밑으로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게 되면은 이 저점을 한번 이탈시키고 또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런 건 좀 리스크가 굉장히 좀 커지기 때문에 66.7K는 지켜줘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반적인 이 흐름 자체가, 이 분위기 자체가 아직까지도 이 신고가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미국 대선에 대한 가능성, 그런 여러가지 이제 빅 이벤트를 앞두고 죽지는 않았다,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 신고가를 한번 찍을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죽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기준으로도 다음 주 정도에는 비트가 다시 한번 1억을 찍는 그런 그림을 충분히 또 볼 수 있는 자리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원화 기준 차트로 보면 좀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알트들을 살펴보시면 이 캣 이너 독스월드 뮤코인이 또 강세를 좀 보여줬는데, 어제자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요 라인을 좀 지켜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저점 한 12원 정도는 손절을 잡고 상방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빠르게 상승이 나와주고 살짝 꺾이고 있습니다. 16원 정도를 찍고 지금 꺾이는 추세인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고가권에서 윗골이 심하게 달렸고, 그리고 중요하게 조금 지켜줬어야 했던 라인이 여기거든요. 아무리 추세를 깨고 나서 다시 올릴 가능성, 물론 이런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올려주고 이 저점 자리 좀 지켜주면서 올라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 강세를 어느 정도 좀 유지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추세 지지선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14.68이 깨지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점을 딛고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자리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가 단기 고점으로 작용을 하면서 상당한 눌림이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눌렸다 가든 살짝 이제 요 자리를 지지해두던 가든 간에 12원은 절대로 깨면 안 되는 자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좀 더 땡기면 여기 저점 12.09 정도가 되겠죠. 12.09는 지켜줘야 된다. 내리더라도, 내렸다 가더라도 12.09는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는 조금 관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맞습니다. 여기 주요 지지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내려오고 나서 옆으로 이제 빼주는 기간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구간에서도 마찬가지 12.09는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일단 단기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뺐고 윗꼬리도 달리고 빠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추세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런 건 지금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뭐 설사 들어간다 해도 이제 여기 저점 14.68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탈할 것 같죠? 굉장히 좀 위험해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시가총액이 이제 1.4조까지 올라왔어요. 상장할 때 요 당시간에 1조 정도였는데 올라오면서 시총이 1.4조 4천억이 늘었죠, 시총이. 그래서 어느 정도 시총 거품이 빠지는 그런 기간이 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 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 들어간다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눌리면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싸리 돌파를 했을 때 16자리를 다시 가준다라고 한다면 그때도 마찬가지죠.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해도 여기서 이런 상방을 보더라도 여기 저점 잡아야 된다. 14.68은 손절을 잡고 이런 식으로 돌파 매매를 보는 게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방향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타랑 빅타임도 최근에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많이 냈지만은 이 빅타임이 반등이 또 세게 나와줬어요. 그리고 업비트 기준으로는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여전히 이 빅타임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밑에 바닥권에 와 있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전히 위로 이런 식으로 상승도 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여기서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줬으니까. 다만 이 정도 어느 정도 올라온 자리에서 추세를 좀 지켜주면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뭐 이제 달러 기준으로는 0.3, 0.24 뭐 요런 자리도 충분히 목표가로 삼을 수가 있겠죠. 다크모드로 바꿔서 보겠습니다. 여기 고점도 일단은 넘겨줬고, 그랬을 때 여기서 한 번 더 올린다라고 했을 때 이런 자리에 저항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0.24, 0.25 정도를 목표로 삼을 만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상승을 좀 해주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딛고 강하게 올려준 자리는 좀 지켜줘야겠다. 0.15694 요 정도는 지켜줘야
여기서 좀 비비다가도 한 번 더 상방 돌파를 노려볼만 하겠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빅타임도 조금은 또 지켜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자리 깨게 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손절은 조금 타이트하게, 이제는 어느 정도 오른 구간에서는 손절을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타체인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 1000원의 벽을 이번에도 뚫긴 뚫었습니다. 근데 뚫고 나서 제대로 랠리를 못 보여주고 사실 이제 비트가 눌림이 나왔죠. 근데 비트가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이 제타는 크게 밀리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가격 방어를 잘해줬다는 측면이 일단 긍정적이고요. 기존에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 밀어 올릴 때 뚫지 못했던 자리를 계속 트라이 하고 있다라는 점, 1000원을 좀 확실하게 넘겨주려는 이제 시도는 계속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전에 이제 저점에 비해서 저점을 살짝 높이고 있다는 점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삼각수령 상방 돌파가 또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제타도 여전히 조금 아직은 좀 더 볼만하지 않냐. 만약에 눌리게 되면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700원 저점도 있고 올렸기 때문에 다음에 800원 정도에서 매수 자리가 나올 수도 있죠, 눌린다면. 그렇기 때문에 눌려준다면 손절을 치고 다시 잡는 관점이 유효할 수 있고, 지금 구간에서 진입을 한다면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많이 오른 지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손절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타이트하게 잡으면 이전 아랫꼬리 924 정도를 손절을 잡을 수가 있고요. 조금 여유있게 잡는다라고 해도 이전에 올해 조금 이제 지지를 받아줬던 요 자리 883은 손절을 잡고 요 정도는 비벼주다가 가는 그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손절을 잡고 상방을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되면 다시 내려오는 지점에서 이제 잡았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돌파까지 한번 노려볼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카브도 얼마 전에 상장해서 계속 내려왔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도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내려가는 추세 안에서 일단은 단기 수직 반등을 준 거는 굉장히 좀 힘이 강했다. 그리고 직전에 고점 자리까지 여기 이제 1150원도 한번 뚫어줬다라는 측면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여기서 이제 내려오다가 추세를 이런 식으로 살렸을 때 1200에서 1250원 자리까지 한번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손절은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타이트하게 힘준 1037원 정도는 지켜줘야 되겠다. 아무리 못해도 112로 이전 저점을 또 이제 깨게 되면은 하방으로 계속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 자리는 좀 잡고, 요 수직 상승 나왔기 때문에 눌리고 한 번 더 올려치고 뭐 요런 식으로 반전되는 흐름이죠. 그러니까 반전의 신호탄이 이런 수직 상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바닥 시그널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카브도 한번 접근해 볼만 하지 않나, 손절은 좀 확실하게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강세를 보여준 잡코인이죠. 시가총액 1600억대 IQ입니다. IQ도 이제 AI 테마로서 뭔가 좀 힘을 보여주려고 좀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도 3월달에도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중요한 건 잡코인답게 올려친 거를 이제 다 뺐고 바닥에 이제 다시 근접한 자리에서 현재 2달 연속으로 양봉이 좀 들어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IQ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 바닥권이면 어차피 이제 저점 갱신은 하면 안 되겠죠. 5.76원 정도를 손절을 잡고 소액 접근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15에서 16 정도 찍고 내리는 그림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손절 잡고 좀 들고 있다 보면 한번 이제 위로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것도 한번 기대해 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클래식도 최근에 그래도 많이 내려온 지점에서 바닥을 이제 조금 다지면서 옆으로 빼고 있는 그런 기간을 조금 만들어주고 있어요. 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내려올 만큼 내려온 구간이고, 사실 이 정도 구간, 그러니까 2만원대 초반 구간까지 내려온 자리는 이런 이제 반등이 한 번씩 나와줬던 자리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었고,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왔었고, 여기서도 한번 이렇게 올려치는 그림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만 하지 않나. 사실 이더리움이 최근에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의 자리를 노리는 이제 알트들이 또 강세를 보여주면서 상당한 어떤 좀 힘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클래식도 어느 정도 이때 올해 상반기에 힘을 좀 줬다가 그걸 다 이제 내려온 구간인데,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이렇게 내려온 구간은 리스크가 적다. 저점 손절 잡고 23,100원 손절 잡고 4만원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충분히 반등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도 심플하게 월봉 관점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반등 패턴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최근 나스닥 흐름도 월봉으로 봐도 올라가는 추세, 주봉도 올라가는 추세, 일봉상으로는 중간중간에 이 흔들림은 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줄 수 있을 만한 자리고요. 특히나 엔비디아가 또다시 이번 주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죠. 엔비디아 일봉 보시면 신고가 갱신을 해줬고, 테슬라도 실적이 좋게 나온 거 플러스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 내년은 좀 더 실적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힘입어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갭 상승을 띄워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22시 30분 본장 열리면서 추가 상승을 또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테슬라의 주봉을 보시면 고점도 아니고 여기가 이제 고점에서 내려와 가지고 옆으로 빼다가 이런 상승세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눌러주고 다시 고점 트라이 혹은 정고를 넘겨줄 수도 있는 흐름의 시작점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차트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 차트가 내려오고 옆으로 빼다가 다시 상승하는 시작점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슬라의 상승세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흐름 자체에 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의 전반적인 이런 대형주, 그 다음에 이제 1등주 엔비디아죠. 그리고 이제 전 세계 최고 부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이런 테슬라의 주가가 오르는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스닥 선물을 보시게 되면 이 주봉으로 보셔도 조만간에 이 나스닥 선물도 전고점을 뚫고 아마 오늘 뚫을 수 있겠죠. 테슬라가 추가적인 상승세를 좀 더 이어준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와 이제 엔비디아도 뭐 신고가 넘겼으니까 그런 흐름에 힘입어서 좀 더 이제 랠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나스닥도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랠리를 보여주게 되면 신고가 랠리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미국 대선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물가가 어느 정도 잡히고 있고 경기 침체는 없다라는 쪽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고, 그 흐름에서 중동 위기 리스크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이제 러시아 쪽 위기, 우크라이나 쪽 전쟁 위기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약간 이제 우상향하면서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품게 하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이 바닥에서 많이 못 올라간 코인들을 우리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코인들 중에서 계속 뭐 말씀드리자면 마스크 네트워크, 피스 네트워크, 타이코, 카바 요런 거 조금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부적인 차트 내용이라든지 이런 알트코인들에 대한 타점들, 캐디노 독스월드도 다 이제 카톡방에서 분석해 드렸었고, 아까도 요 자리에서 비트 롱 쳐가지고 잘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리고 이번 롱은 뭐 짧게만 볼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V자로 오늘 밤에 말아 올려줄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음 주까지 해서 대선 전까지 계속 이제 올리면서 72K 아까 말씀드린 쇼 청산까지 한번 시키고 내려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홀딩을 하면서 신고가를 찍으면 그때 익절을 하는 방향성을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지 않나. 요 자리 65.2K 이탈만 없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식의 관점으로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트 분석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알트에 대한 정보들 전부 다 저희 영상 하단에 있는 카톡방 특급 정보방에서 다 말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도 주봉 보시면 바닥이고, 특히나 이때 터진 이 거래량이 조금 심상치 않습니다. 내려올 만큼 내려온 구간에서 이런 거래량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손바뀜 현상이라고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후에 더 빠지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 흐름 자체에서 내려오고 바닥을 확인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는 800원에서 1000원짜리까지도 한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어도, 그리고 어제도 일봉상으로 상당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해준 것도 긍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봤을 때 대방향을 좀 피스 네트워크도 이런 식으로 좀 돌리면서 한번 단기적으로는 뭐 700원에서 800원 정도 찍어줄만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뮤코인, 캐디너, 독스월드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추세를 비껴나서 내려가고는 있지만, 요 자리에서 만약에 다시 이런 식으로 V자를 쳐주게 되면은 여기를 크게 이제 횡보 구간으로 삼고, 이 횡보 구간을 어느 정도 주말까지 봐야 되겠죠. 올려 쳐주면, 다시 한번 16원 위로 올려 쳐주면 충분히 돌파 매매 자리가 좀 가능하다. 저점을 손절 잡고 돌파를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도 좀 밈코인이 폭발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시총 2조에서 3조 정도는 조금 노려볼만 하지 않나. 그랬을 때 지금 가격에서 2배 정도 볼 수 있겠죠. 15원이니까 30원 정도, 그러니까 20원에서 30원 정도까지의 펌핑도 어느 정도 좀
노려볼만 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만약에 좀 크게 가격대가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또 각을 봐서 재진입을 좀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도지코인도 그렇고 시바이누 코인도 그렇고 이 코인 시장에서 이 강아지 테마의 밈코인들이 상당한 강세를 보여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업비트에 고양이를 테마로 한 이 또 뮤코인이 또 상장을 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도지가 상장하고 나서의 그런 폭발력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세를 또 이제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여전히 있다. 그리고 상장 당시 고점도 지금 넘기자마자 빠지는 것도 아니고 한참 넘겨놨기 때문에 조금 큰 틀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 14원 정도만 좀 지켜준다라고 한다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도 좀 노려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관심 목록에 넣어두고 관찰을 계속적으로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온도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더 올라갈 만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비트 빠지면서 좀 눌리긴 했지만 온도도 그래도 1200에서 1400짜리까지는 좀 볼만하다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뭐 좀 여유있게 손절 잡으면 886 정도 손절을 잡고 이 정도 손절을 잡고 좀 한 번 더 상승 노려보는 것도 괜찮다. 마스크도 마찬가지죠. 내려올 만큼 내려올 구간에서 굉장히 옆으로 지금 오래 빼고 있어요. 요 자리랑 상당히 비슷하다고 보는데 이후에 이런 식의 반등 한번 줄만하다. 타이코도 많이 눌린 자리에서 좀 반등이 쉽게는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도 반등 노리기는 하는데 1926 정도는 그냥 손절 잡고 보시는 게 여기 잡고 상방 보는 게 안전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카바도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많이 눌린 자리에서 옆으로 이제 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한방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그림 좀 기대를 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알트들 계속해서 찾아가지고 실시간으로 다 분석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좀 더 좋은 내용으로 주말장 다 분석을 해서 월요일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